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간다. 그 이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숙희, 올해 58이다. 30살에 시작한 결혼 생활이 어느새 30년이 되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남편의 옷깃을 정리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고 그녀의 삶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30년이 끝난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 하루아침에. 아침 6시. 대한민국의 수천만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는 오늘도 남편보다 1시간 반 일찍 눈을 떴다. 30년 동안 이어온 습관이었다.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 알았다. 남편 민수 씨가 아침 7시 30분에 현관문을 나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국 냄비 앞에 서서 손가락 끝으로 국물의 온도를 살폈다. 뜨겁지도 식지도 않게 오직 남편의 입에 맞는 온도로. 그것은 30년을 이어온 그녀만의 사랑의 방식이었다. 된장찌개가 오늘따라 조금 맵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고추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고 혼잣말하며 그녀는 그래도 국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상에 올렸다. 반찬을 가지런히 정렬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었다. 남편이 나오기 전 단정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것이 그녀의 사랑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밥상 위에 차려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었다. 아침 7시 10분. 민수 씨가 식탁에 앉았다. 그는 신문을 펼치며 요즘 건설업 경기가 다시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 신입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눈치라고 했다. 김 여사는 밥을 푸면서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한 남편이 그래도 든든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수 씨는 짧게 웃었다. 그리고 한 숟가락 가득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이 맛 때문에 아내의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그저 평범한 음식일 뿐이라며 부끄럽게 웃었다. 민수 씨는 자녀들이 어릴 적 이 밥상 냄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했다. 김 여사는 아이들이 잘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조용히 답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30년을 함께한 부부는 그런 짧은 대화 속에서도 충분히 서로를 알아보는 법을 익혀 있었다. 민수 씨는 시계를 보더니 오늘 현장에 나가야 해서 퇴근이 늦어질 것 같다고 했다. 딸 혜은 씨가 영상통화를 걸어오면 꼭 받아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여사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특별하지 않은, 소소하고 평범한,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는 그런 아침의 대화였다. 민수 씨가 현관문을 나섰다. 김 여사는 언제나 그랬듯이 뒤따라 나가 손을 흔들었다.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다. 현관문이 닫혔다. 그 순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김 여사는 닫힌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그 조용함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조용함이었다. 주방으로 돌아와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남편의 밥그릇, 자신의 밥그릇. 2개의 수저를 나란히 개수대에 담갔다. 그녀는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정리가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아무것도 예감하지 못한 채로 김 여사는 그날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봄볕이 주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된장찌개 냄새와 따뜻한 햇살이 뒤섞인 그 아침은
어느 아침과도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더 슬픈 아침이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였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보험 권유 전화인가 싶어 별 생각 없이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것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남편 민수 씨가 쓰러졌다고 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늘 아침 된장찌개가 맵다며 한 숟가락 가득 떠먹던 사람이, 퇴근이 늦어질 것 같다고 말하며 가방을 집어들던 사람이 고작 몇 시간 만에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김 여사는 그것을 줍지 않았다. 아니, 줍지 못했다. 발이에 힘이 풀렸다. 30년 동안 그녀의 일상을 지탱해온 무언가가 그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외투 단추도 채우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환하게 쏟아지는 거리였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꽃집 앞에는 노란 개나리가 환하게 피어 있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왜 저 봄볕은 저렇게 태어난가 싶었다. 손이 떨렸다. 김 여사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었다. 기도를 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괜찮기를, 제발 괜찮기를 속으로만 되뇌었다. 택시가 병원 앞에 멈추었다. 김 여사는 차에서 내리며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더없이 맑고 파란 하늘이었다. 오늘 아침 남편이 나간 뒤 창을 열었을 때 보았던 그 봄하늘과 똑같은 하늘이었다. 그녀는 그 하늘 아래서 발걸음을 옮겼다. 빠르게, 그리고 무겁게. 의사가 복도를 걸어왔다. 김 여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 얼굴은 이미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했다. 현장에서 쓰러졌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했다. 더 이상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김 여사의 귀에 그 이후의 소리들은 닿지 않았다. 복도 어디선가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 방송으로 의사를 부르는 안내 소리. 모든 것이 멀어졌다. 오늘 아침 그 식탁이 떠올랐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가득 떠먹으며 웃던 민수 씨의 얼굴이, 가방을 집어들고 가볍게 손을 흔들며 나가던 뒷모습이. 눈물이 흘렀다. 소리도 없이 그저 뺨 위로 천천히. 30년의 약속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났다. 그날 이후 김 여사의 새벽 6시는 달라졌다. 시간은 같았다. 주방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맞은편 자리는 비어 있었다. 2개의 밥그릇 중 하나를 꺼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래도 한동안 2 그릇을 꺼냈다. 습관이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30년의 습관은 더더욱.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우리의 하루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함께한 아침이, 함께 먹은 밥이, 함께 나눈 짧은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김 여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